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와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요. 자, 수리 능력에서 첫 번째 내용 기초수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초수리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응용수리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수리 능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자, 여러분이 쉽다 하더라도 간과하시면 안 되는 중요한 단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개념들 같이 정리해 볼 거고요. 자, 그에 따라서 유형 문제, 적중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요. 약수와 배수 그리고 소수, 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약수가 뭔지 배수가 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약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자, 어떤 수 A가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A라는 녀석은요. B에 대해서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반대로 A를 나누는 이 B라고 하는 녀석은요. A의 약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건 기본적인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수와 배수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소수 그리고 합성수. 자, 물론 소수와 합성수만 자연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수가 소수 합성수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자, 다른 수가 하나 더 있죠. 자, 바로 누가 있냐면 1이 더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연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세 종류의 수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1, 그 다음에 합성수, 그 다음에 소수.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1이란 수는 합성수도 소수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소수가 뭔지 제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자, 예를 들면 2, 3, 5, 7. 자, 이런 수들은 약수가 1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것을 바로 소수라고 한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약수의 개수가 항상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개가 되겠죠. 1과 자신뿐이니까. 자, 그래서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소수 말고 또 합성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합성수는 무엇이냐? 자, 뭔가 소수랑은 조금 상반되는 개념이겠죠. 자,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었다고 한다면 합성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1과 자신 이외의 수를 약수로 갖는 수, 자, 즉 소수가 아닌 수 또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3개 이상인 수를 우리는 합성수라고 한다. 자, 이 중에서 이런 합성수 중에서 자, 특이한 녀석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 거냐? 자, 대부분의 합성수는요. 예를 들어 보시면 자, 12. 자, 이와 같은 녀석은요. 약수를 써보게 되면 자, 편의상 땡땡이로 표시할게요. 자, 1, 2, 3, 4, 그리고 6, 12.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유는 1과 12를 곱해서 12, 2와 6을 곱해서 12, 3과 4를 곱하여 12니까 자, 그러한 수가 6개가 만들어져요. 자,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원래 수를 만드는 거니까 2개씩, 2개씩, 2개씩. 즉, 항상 짝수의 약수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합성수가 항상 짝수의 약수를 갖느냐?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9와 같은 수는요. 약수가 1, 그리고 3, 9. 자, 3의 경우는 3 곱하기 3을 하여 9가 되기 때문에 자, 3을 2번 하여 중복하여 쓰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1, 3, 9 3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경우에는요. 합성수임에도 불구하고 약수의 개수가 3개로서 홀수개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모든 합성수가 약수가 반드시 짝수개만큼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어떤 수는 홀수개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수는 어떤 아이들이냐? 자, 이런 아이들은 잘 보시면 자신과 자신을 곱했기 때문에 한번 생략을 한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제곱수라고 하겠죠. 자, 어떤 제곱수들은 약수가 항상 홀수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자연수에는요. 소수, 합성수 외에도 자, 1이한 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죠? 자, 1이한 수는 왜 구별을 해놨냐면 이 녀석은요. 약수가 1 자기 자신뿐이에요.
즉 소수의 정의에도 맞지도 않고요. 합성수의 정의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약수와 배수를 가지고 무엇을 다루게 되느냐? 자, 바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되겠죠. 자, 이 아이들을 다루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요. 자, 최대, 최소라는 말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자, 공약수 그리고 공배수라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어떤 두 수의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무한히 많은 수를 우리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자,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를 찾아봤더니 그 녀석에다가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곱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공배수를 표현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반대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 두 수의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약수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약수를 구해보면 그게 바로 주어진 두 수의 공약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이유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보면 최대 공약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최소 공배수는 뭐겠어요? 그렇죠.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된 배수, 즉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이 외에도 또 다른 개념들이 있겠죠? 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게 되면요. 자, 7번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서로소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서로소라는 건 무엇이냐? 자, 1 외에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자연수, 즉 최대 공약수가 얼마? 그렇죠, 1.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우리는 앞으로 서로소라 부르겠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요. 자, 3과 7이 있죠. 자, 3과 7은 자연수 중에서 바로 소수에 해당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소수는요. 당연히 각각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공약수라고 하는 건 1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봤더니 1이 되었다. 자, 지금 이 괄호의 표시는요. 최대 공약수를 구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과 7은 서로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어려운 개념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건 낱말을 조금 쪼개서 볼게요. 자, 자, 소라는 건요.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수. 자, 인수라는 것은 완벽하게 약수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요. 약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소수인 인수 또는 소수인 약수로 쪼개는 과정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합성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 녀석을 소수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 자, 이것을 바로 소인수 분해라고 하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12와 같은 수는요. 자, 이 안에 2가 2번 곱해져 있고요. 자, 3이 한번 곱해져 있겠죠. 자,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4 곱하기 3 이런 표현은 안 됩니까? 자, 이런 표현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4라는 수가 소수가 아니죠. 즉, 소수인 인수로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경우를 우린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나머지 예시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이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자,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자, 뒤에서 우리 또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어떤 합성수가 주어지게 되면 또는 소수가 주어지게 되면 자, 그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수 n을 소인수분해 놨습니다. 자, 이때 a와 b는 소수인 인수를 얘기합니다. 즉,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 여기에 각각의 지수가 생기겠죠. 자, 몇 번 곱해졌느냐? 자, 그래서 각각의 지수에다 1씩 더하여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녀석을 만약에 제가 2라고 주고요. 자, b를 3이라고 줘서 앞서 보신 것처럼 12와 같은 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소인수분해하면 2와 같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이 소인수분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12의 약수를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표를 작성해 주시면 가장 편합니다. 자, 그리고 곱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2라는 i는요. 최대 2번까지 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지수가 2번이니까. 자,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적게는 1번, 더 적게는 아예 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2를 0번 선택하여 곱하는 경우, 그리고 2를 1번, 2를 2번 선택하는 경우. 자, 같은 이유에서 3은요.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한 번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도록 곱해주게 되면 자, 여기는 3의 0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자, 여러분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이 되겠죠. 자, 즉 실질적으로 얘는 1이란 값을 의미합니다.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 1입니다. 즉 얘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의 0제곱과 2의 1제곱, 그 다음에 3의 0제곱과 2의 제곱, 자, 3의 1제곱, 2의 0제곱, 3의 1제곱, 2의 1제곱, 3의 1제곱, 2의 제곱. 자, 이렇게 결과들이 등장할 텐데요. 자, 이외에 다른 결과는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조사해보니까 총 몇 개가 등장합니까? 6개가 등장하죠.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 2개, 여기에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때 여기가 3개, 2개가 된 이유는 자, 2의 거듭제곱이란 숫자는 기껏해야 2긴 하지만 자, 2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한 가지를 더해서 자, 3가지가 됐고 자, 마찬가지 2가지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했을 때 자, 이 위에 지수들이 주어지게 되면 자, 이 지수가 의미하는 거는 얘를 최대 몇 번까지 곱했느냐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자연수에 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한 가지 경우를 더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약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자, 어떤 자연수 A와 B가 주어졌을 때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자, 각각 L과 G라고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두 수의 곱 A와 B는 L과 G의 곱이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간단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대문자 A를 제가 소문자 A와 G는 앞서 최대 공약수라고 설정을 해줬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자, 물론 이렇게 설정했을 때 G가 최대 공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A와 B는 더 이상의 공약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두 녀석은 반드시 서로소가 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는 G로 이미 제가 맞춰 놓은 상태고요. 자,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그려주죠. 자, 둘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건 바로 G가 돼서 G로 나눠주시면 A가 남고요. 여기 스몰 B가 남습니다. 자, 우리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요. 여기 있는 최대 공약수와 여기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두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L이란 i는 A와 B와 G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A와 B를 제가 그냥 곱해버리면 둘을 곱해버리면 A, B 한 번씩 G는 2번 곱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제가 굳이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A, B, G가 L이라고 했고요. G는 그냥 G니까 L 곱하기 G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어려운 개념 아니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네, 당연한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핵심 예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보시게 되면요. 자, 질문이 뭐냐? 바로 약수의 개수에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어떤 수 n이 주어지게 되면 자, 이 수를 소인수분해하여 A의 m제곱, 자, B의 n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자, 물론 A와 B는 소수, 그리고 서로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서로 같다면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쓸 필요가 없거든요. 자, 서로 다른 두 소수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나타내면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하여 곱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9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제일 먼저 할 일은 96을 소인수분해부터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소인수분해된 결과로부터 각각의 소수들의 지수에다 1씩 더하여 곱해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96 소인수분해 보죠. 자, 이 녀석을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니은자를 그리셔도 되겠고요. 가지치는 모양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니은자 앞서 해봤으니까 제가 가지치는 모양으로 해볼게요. 자, 2로 나누면 48이 남겠고요. 자, 또 2로 나누면 24가 남겠고요. 자, 또 2로 나누면 12, 또 2로 나누면 6, 한 번 더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2가 곱해진 전체 횟수를 조사해 보니까 5번 곱해져 있고요. 자, 3은 한 번 곱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96이라는 수는 2를 5번, 그리고 3을 한 번 곱하여 만든 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와 3은 각각 소수가 되니까, 즉 소인수가 되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하여 곱해주자. 자, 그럼 5에다 1 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에다 1 더하시고 2를 곱합니다. 자, 6이 되고요. 2가 되니까 이 결과 12가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자, 2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죠? 자, 물론 96을 소인수분해 하실 때, 자, 여러분이 수에 조금 강한 편이라고 하신다면, 자, 한 번에 얘는 어떻습니까? 32 곱하기 3이라는 사실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32는 2의 5제곱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자,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내용 이해가 되셨으면요. 자, 그 다음 문항 역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항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두 자연수 24a에 대하여 최대 공약수는 8, 최소 공배수는 120일 때 자, 스몰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24와 a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놓고요. 자,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가 8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8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최대 공약수가 8이라는 것은요. 자, 8로 24와 a를 동시에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8로 나누어 보면 자, 여긴 3이 남겠고요. 자, 이 녀석을 나눈 결과 누군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임의로 p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 우리가 p로 잡았을 때 이 p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주어집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p와 3은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 이 녀석이 최대 공약수니까요. 만약에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얘를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p와 3이라는 수는 서로소가 돼야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앞서 서로소라는 개념 살펴보셨죠?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몰 a라는 수는 8 곱하기 p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더 이상 둘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 셋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4p. 자, 이 아이가 최소 공배수 120과 같다. 자, 그러면 양변 24로 나눠주니까 p가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p가 5예요. 자, 근데 우리 앞서서 a라는 수는요, 8 곱하기 p라고 했죠. 자, 근데 p가 5라고 했으니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죠? 4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찾아주시면 보기 중에 4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같이 다뤄봤고요. 자, 마찬가지 이 개념과 연계해서 자, 또 다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20 곱하기 280cm 자, 크기의 광고판에 빈틈없이 정사각형 형태의 광고물을 붙이려고 할 때 가장 큰 광고물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20과 280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뭐 정확한 길이를 다 쓸 수는 없지만 자, 대략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면 자, 가로가 320이고요. 자, 세로가 280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가장 큰 광고물을 지금 비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형태냐면 정사각형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우리가 이 귀퉁이에다가 조그맣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장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두 변 중에서 짧은 변 쪽에 맞춰서 대략 이쯤에서 잘라가지고 얘도 280이 되게끔 자,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는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가장 크게 붙이려고 한다면 자, 여기를 빈틈없이 채워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채워버리면 여기만큼 비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빈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붙이라는 얘기냐? 자, 어떻게 붙이는 거냐면 얘네들을 적당히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분배를 합니다. 자, 분배를 해서 자, 이렇게 채워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건 제가 하나의 예시로서 써드린 것 뿐이지 실제로 뭐 15개를 채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죠?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구나. 그럼 모든 정사각형의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누구겠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를 빈틈없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이 x를 적당히 몇 개 더하면 32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x를 적당히 몇 개 더하면 280이 돼야 됩니다. 즉 280과 320은 각각 x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x는 280과 320의 약수가 돼야 합니다. 자, 따라서 320과 280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공약수겠죠. 자, 소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자, 소인수분해라기보다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각 소인수분해는 각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 두 녀석 잘 보시면 일단 딱 들여다봐도 40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8, 그 다음에 여기는 7. 더 이상 없네요. 그죠? 아,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게 40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하는 x는 어떤 아이냐? 40의 약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요, 빈틈없이 채우되 가장 큰 광고물을 채우는 거예요. 즉 가장 큰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40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약수, 즉 최대 공약수가 되는 40을 선택하시라는 얘기죠. 즉 정답은 3번 40cm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죠.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내용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32m, 720m. 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에 나무를 심으려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내 귀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고 서로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도록 심으려고 할 때 최소한 몇 그루를 심으면 되겠는가? 자, 최소한 몇 그루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루수가 작다란 얘기는 나무 사이사이의 그 간격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커진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최소한은 나무 사이 간격,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 자, 그럼 이렇게 되게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자, 가로가 432m. 자,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가 더 기네요. 세로가 더 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가 432m. 그 다음에 세로가 720m라고 했어요. 자, 이 안에 이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안에 심는다라기보다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 이 바깥에 외곽에다 세우는 거죠. 즉, 나무를 여기도 세울 거고요. 자, 여기도 세울 거고요. 자, 여기도 세울 겁니다. 왜? 내 귀퉁이에 세운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나무를 세울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나무의 그루수, 그럼 나무의 그루수에 따라서 두 그루가 있으면 이 사이의 간격이 하나가 되겠죠. 자, 나무가 세 그루가 있으면 간격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일정한 간격의 개수가 자, 432의 약수만큼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720의 약수만큼 간격이 설정이 돼야지만 자, 나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 또한 무슨 얘기가 되느냐? 432, 720의 공약수가 누구냐? 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32, 그 다음에 720. 자, 두 녀석 잘 들여다보시면요. 가장 쉽게 보이시는 건 일단 4의 배수 또는 8의 배수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8로 나눠보면 54. 자, 8로 나눠보면 90. 자, 그 다음에 이 두 수 보면 둘 다 9의 배수니까 9, 6에 54, 그리고 9 곱하기 10은 90. 한 번 더 나눔이 가능하죠. 따라서 3, 그 다음에 여기 5. 더 이상 3과 5는 나눠질 수 없죠. 자, 공통의 약수를 갖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는
이쪽에 있는 수들을 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편의상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아이가 바로 144가 됩니다. 72에다 2를 곱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무 사이의 간격은요, 144의 약수기만 하면, 자, 일정한 간격으로 네 귀퉁이에 모두 나무를 세워가면서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원했던 거는 최소한 몇 그루를 심느냐, 최소한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는 나무 사이 간격이 최대가 됨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한 G 144, 즉 이 녀석의 약수가 의미하는 건 나무 사이의 간격이었었죠. 그럼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려면, 즉 최대 공약수, 이 녀석을 답으로 선택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144가 답이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럼 몇 그루를 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144로서 자, 이 아이를 나눠보시면요. 자, 얼마가 됩니까? 144로 얘를 나눠보면 3이 되겠죠. 자, 144로 얘를 나눠보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세 그루라고 쓰는 게 낫겠죠. 세 그루. 자, 여기에는 5그루. 자, 이렇게 심을 수 있어서 자, 가로와 세로에 합쳐서 세 그루와 5그루, 그러니까 총 8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쪽 세로와 이쪽 가로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요.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되어 전체 16그루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 수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특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관련해서 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 관련하여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